새벽 2시, 뼛속까지 시린 알프스 자락의 바람소리와 함께 요란한 종소리가 울립니다. 화들짝 놀라 눈을 뜨면 캄캄한 어둠 속입니다. 베네딕트 수도회의 신입 수도사로 서원한 지 이제 3개월 차. 하루 7번 기도를 드려야 하는 팍팍한 수도원 생활은 아직도 적응이 안 됩니다. 기도하고 노동하라. 오라 에트라보라. 베네딕트 수도원 규율에 적힌 이 거룩한 문장을 되뇌며 복도로 나섰는데 오늘 아침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건 성경책도 필사본도 아니었습니다. 달큰하고 구수하면서도 묘하게 시큼한 냄새. 복도 끝에서 마주친 선배 수도사 형제가 당신의 손에 사람 키만한 거대한 나무 주걱을 쥐어줍니다. 오늘부터 넌 양조장이다. 따라와. 네? 수도원에서요? 가장 거룩해야 할 이 공간에서 웬 술파티냐고요? 천만의 말씀, 이건 생존과 꼼수가 난무하는 슬기로운 중세 직장 생활의 현장입니다. 오늘 세계사전시관은 낮에는 기도하고 밤에는 솥단지를 죽어라 저었던 820년 성 갈렌 수도원의 은밀하고 거대한 양조장으로 출근합니다. 양조장 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열기에 숨이 막힙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거대한 구리솥이 끓고 있고 솥 주변으로는 수도사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장작을 나르고 있습니다. 선배 수도사 형제님이 나무통에서 탁한 액체를 푹 떠서 당신에게 건넵니다. 마셔. 이게 오늘부터 네가 마실 유일한 식수니까. 수도사들이 아침부터 술을 마시는 데는 아주 처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대 유럽에는 상하수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물을 파면 그 옆에 화장실이 있고 그 옆에 가축우리가 있었죠. 소와 돼지의 분변, 사람들이 버린 오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식수와 사이좋게 뒤섞이던 시기입니다. 아무리 맑아 보이는 우물물도 그냥 마셨다간 수인성 전염병에 걸려 마을 전체가 요단강 직행열차를 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살려면 무조건 끓인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맹물을 끓여 먹자니 영양가도 없고 보관도 안 되죠. 그래서 보리를 발효시켜 끓여낸 맥주를 마신 겁니다. 수도사 한 명에게 하루 배급되는 맥주의 양은 무려 5리터.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알코올 도수는 1에서 3% 사이. 지금 우리가 마시는 편의점 맥주하고는 전혀 다른 낮은 도수에 맹맹한 무알콜 맥주나 보리차에 가깝습니다. 하루 종일 밭을 갈고 돌을 나르고 지붕을 얹으면서 이 미지근한 보리차를 하루 5리터씩 들이키는 겁니다. 취하려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살기 위해서, 수분 보충, 영양 보충을 위해서 마신 겁니다. 이 수도원의 양조 규모는 여러분 상상 이상입니다. 820년경에 만들어진 성 갈렌 수도원 평면도는 유럽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축 설계도 중 하나인데 놀랍게도 이 도면 안에는 양조장이 무려 3개나 그려져 있습니다. 병원 옆에 하나, 순례자 숙소 옆에 하나, 그리고 귀족 손님 숙소 옆에 하나. 솥 앞에 서서 주걱을 젓고 있는데 선배 수도사 형제가 꿀팁을 전수합니다. 야, 잘 봐. 같은 보리 한 포대라도 언제 짜내느냐에 따라 등급이 철저하게 갈려. 맥주에도 다 급이 있단 말이지. 뜨거운 물을 메가에 처음 부어 우려낸 당분이 가득하고 가장 진한 첫 번째 즙. 이건 라틴어로 프리마 멜리오르라고 부릅니다. 도수도 무려 5%까지 나오는 이 최고급 맥주는 원장님이나 수도원에 기부금을 낸 VVIP 귀족 손님상에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남은 찌꺼기에 물을 한 번 더 타서 우려낸 두 번째 즙. 이게 바로 저와 선배가 마시는 세쿤 다입니다. 도수 2.5%짜리 전형적인 직장인용, 아니 수도사용 보급형 맥주죠. 마지막으로 찌꺼기에 한 번 더 물을 부어 영혼까지 끌어모은 맹물에 가까운 세 번째 즙. 이건 테르티아라고 부르는데 수도원 문 밖에 가난한 순례자나 먹을 걸 구걸하는 빈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줍니다. 베네딕트 규칙 제53조 찾아오는 모든 손님을 그리스도처럼 대접하라. 이 거룩한 율법을 중세의 수도사들은 맥주 3통으로 완벽하게 그리고 아주 가성비 넘치게 지켜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솥단지 앞에서 얼굴이 타들어갈 듯 고생하며 만든 이 맥주, 맛은 어땠을까요? 일과를 마치고 시원한 생맥주 한 잔을 기대하며 한 모금 들이킨 당신은 그만 인상을 팍 찌푸리고 맙니다. 선배 형제님, 이거 맥주 맞습니까? 쉰내 나는 한약 같은데요? 당연합니다. 이때는 맥주를 시원하게 보관할 냉장고도 청량감을 주는 탄산도 없었습니다. 미지근하고 탁하고 무엇보다 달착지근하면서 시큼했죠. 당시에는 쌉쌀한 맛을 내기 위해 그루이트라는 야생 허브 혼합물을 넣었는데 토플, 로즈마리, 심지어 늪지에서 자라는 정체불명의 식물까지 갈아 넣었습니다. 게다가 이 허브를 독점한 지역 영주들이 그루이트레이트라는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뜯어가서 수도원의 재정을 갉아먹고 있었죠.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구원자가 바로 호브입니다. 822년 코르비 수도원의 아달하르트 원장이 수도원 기록에 이 초록색 솔방울 같은 홉을 맥주에 쓴다고 처음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홉을 넣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달고 시기만 했던 맥주에 기분 좋은 쌉싸람이 더해지면서 맛의 밸런스가 잡혔고, 무엇보다 며칠만 지나면 쉬어버리던 맥주가 몇 달을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몇십 년 뒤 천재 수녀로 불리던 빙겐의 힐데가르트는 자신의 의학 저술에 홉에 쓴 성분이 부패를 막아준다고 적었죠. 수도사들은 글로 써진 이론보다 솥단지 앞에서 땀 흘리며 익힌 이 놀라운 방부 효과를 몸으로 먼저 깨달았던 겁니다. 게다가 영주들에게 바치던 허브 세금도 낼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 수도원 입장에선 그야말로 혁명이었죠. 그런데 며칠 뒤 달력을 보던 당신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바로 사순절. 부활절을 앞둔 40일 동안 육식은 물론이고 계란과 유제품까지 모든 고단백 음식이 싹 다 금지됩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하고 밭을 갈아야 하는데 풀만 뜯어먹고 버텨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절망하며 묻습니다. 선배 형제님, 우리 40일 동안 이러다 다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선배가 피식 웃으며 평소보다 훨씬 거대한 보리포대를 낑낑대며 끌고 옵니다. 신입, 우리 교단 규칙 잊었어? 리퀴둠 논 프랑깃 이에유니움. 액체는 금식을 깨지 않는다. 이게 무슨 기적의 논리일까요? 고기를 못 먹는다면 씹어먹는 빵 대신 마시는 빵을 만들면 된다는 아주 합법적인 꼼수였습니다. 수도사들은 사순절이 오기 전 평소보다 보리를 2배, 3배로 때려 넣고 펄펄 끓입니다. 당분과 탄수화물이 극도로 음축된 그야말로 걸쭉하고 진한 초고 칼로리 맥주를 뽑아내는 겁니다. 주걱을 저을 때 느껴지는 묵직함부터 다릅니다. 덕분에 당신은 매일 밤 골아 떨어집니다. 이 맥주 한 잔에는 빵 한 덩이에 버금가는 칼로리가 담겨 있습니다. 수도사들은 이걸 액체빵이라고 부르며 금식을 핑계로 하루 종일 든든하게 배를 채웠습니다. 금식을 하며 고행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살이 더 찌는 신비로운 다이어트가 시작된 거죠. 훗날 이 사순절 꼼수 맥주는 독일의 파울라노 수도원으로 넘어가면서 너무 기가 막히게 맛있는 도플복 맥주로 진화해버립니다. 맥주가 너무 맛있어지자 양심에 찔린 수도사들은 맥주 한 통을 로마의 교황에게 보내 허락을 구하기로 합니다. 교황님, 저희가 40일 금식 고행 중에 이런 걸 마시며 버티는데 이거 진짜 괜찮은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역사가 재미있게 흘러갑니다. 알프스를 넘어 로마로 가는 험난한 여정 동안 뙤약볕 아래서 맥주가 푹 썩어버린 겁니다. 상할 대로 상하고 시큼해진 맥주를 한 모금 맛본 교황의 얼굴이 처참하게 일그러집니다. 아니, 너희가 40일 동안 고기도 안 먹고 이딴 구정물 같은 걸 마시며 버틴다고? 인정한다. 이런 걸 마시는 것 자체가 아주 훌륭한 고행이다. 마음껏 마셔라. 그렇게 얼떨결에 교황의 프리패스 공인을 받아낸 수도사들은 쾌제를 불렀고 이 맥주에 구원자라는 뜻의 살바토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40일의 줄임배를 구원해줬으니 진짜 구원자가 맞긴 하네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드디어 오늘의 고된 양조 작업이 끝납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얼굴은 숯검정이 되지만 선배가 제 앞에 미지근한 새 쿤다 한 잔을 툭 내려놓습니다. 수고했다. 원샷해라. 탁하고 시큼하지만 그래도 천천히 목으로 넘깁니다. 매체의 성 아르누프가 남겼다고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땀과 신의 사랑에서 맥주가 세상에 나왔다. 오늘 당신이 화덕 앞에서 흘린 땀방울이 문밖 순례자의 갈증을 해결하고 동료들의 사순절을 버티게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서늘한 지하저장고에서 홉을 넣고 숙성시키기 시작한 이 맥주가 훗날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라거 맥주의 위대한 첫 페이지가 될 겁니다. 오늘 밤 마트나 펍에서 트라피스트 맥주나 파울라노 병을 보신다면 라벨 속 넉넉한 인상의 수도사 아저씨들을 향해 조용히 건배를 올려주세요. 벨기에 시메이, 네덜란드 라트라프처럼 지금도 수도사들이 빚고 있는 이 명작들은 모두 1200년 전 생존과 고행 사이에서 발버둥 쳤던 그들의 유쾌한 꼼수에서 시작됐습니다. 거룩한 기도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땀 냄새에 건배를 올립니다. 평화를 빕니다. 팍스 보비스쿰 세계사 전시관, 오늘은 여기서 퇴근합니다.